자, 반갑습니다. 이번 오늘 이제 시험을 봤죠? 잘 봤죠? 아니야? 맞아? 잘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너무 시험이 이제 평이하게 좀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속으로 나도 아닌데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험이 좀 평이하게 나온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보면서 그래도 너무 속상하지 않게 쭉 흘러가듯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이제 그랬으리라 확실하게 이제 믿고요. 쌤이 이제 총평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공부의 진행 방향이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쌤은 스튜디오에 가장 제일 먼저 빠르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다른 강의도 먼저 촬영을 하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가 열심히 문제 풀고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특히나 현역들아, 현역들아, 물론 다른 시험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뭔가 조금 부담감이 더 있는 시험이지 않아? 모평, 그치? 6월 모평 어떡해? 많이 걱정을 했을 거고 현강 친구들도 이제 현장에서도 계속 선생님 어떡해요? 응응응응 막 이러고 있었는데 긴장돼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잘 봤으리라 믿고요. 자, 잘 봤든 혹시나 생각만큼 잘 마음껏 잘 되지 않았든 일단은 털어버리고 알겠죠? 털어버리고 쌤이 총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다시 굳건하게 본인을 믿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시작이다. 특히나 현역 친구들은 기말고사 끝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능에 돌입한다라고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우리 N수생들 작년보다는 화끈하게 조금 더 마음 편히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지 않아? 너무너무 수고했으니까 오답 잘 하시고 그리고 문항에 대해서 가져갈 거 잘 가져가시고 쌤이 이제 공지사항이나 TCC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 수강 후기 이벤트 진행하니까 잘 해주시고요. 쌤이 이거에 대한 분석본, 유사문항, 쌍둥이 문항 전부 다 분석해서 자료실에다가 PDF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뿌려버릴 거니까 그거 올라오면 잘 받아다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공부를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쌤은 1번부터 끝번까지 전문항에 대해서 촬영을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공통문항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너무나도 편안했지? 편안하게 가셔야 돼. 자, 1번 갑시다. 자, 쟤네가 이제 누구냐면 자, 2의 제곱으로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자, 2의 2분의 1제곱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2분의 1제곱. 그럼 2의 1제곱이니까 우리는 2번이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미분계수에 대한 문제였네. 얘네 보니까 고민할 것도 없지. 자, F'1이고요. 자, 미분 한번 해주시면 F'X라는 거는 2X-1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을 집어넣으면 답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1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가뿐하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시그마 계산하려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자, 얘네가 뭐가 보여야 돼? 그렇죠. 얘가 보여야 돼요. 그럼 얘네는 2 시그마 AK. K는 1부터 7까지에다가 1이 7개 있다. 7 가시면 되고요. 얘네가 8이니까 자 8이 16이어서 계산하면 23이니까 답이 3번이다 라고 해줬으면 되는 거고 자 4번은 이제 수투입니다. 어이구야 4번은 수투입니다. 자 연속성에 대해서 출제를 했고요. 자 잘 보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3에서 연속이면 되니까 자 위에다가 3 집어넣은 거 자 아래다가 3 집어넣은 거 같으면 되고요. 2A가 24니까 A는 12가 되는 거죠. 답이 3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딱 시험 시작하고 나서 긴장도가 잔뜩 올라간 상태여서 앞에서는 정말 계산 실수하기 딱 좋잖아. 그죠? 그래서 뭐 1번, 2번도 정답률이 100%는 아니. 좀 이상해, 그지? 여튼 그랬는데 얘들아 시험 시작하면 돌진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마음속으로 되네요. 괜찮다, 할 수 있다,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다 어렵다. 알겠지? 그리고 차분하게 문제 풀고 계산 실수하지 맙시다. 자, 5번 갈게요. 자, 얘네는 그냥 마음껏 적분하세요. 자, 얘네들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적분 바로 할게요. 뭐가 되겠어? 2x 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를 2 넣고 0 넣고 이제 뺄 건데, 자, 2 넣을게요. 8이 16 빼기 4 플러스 2가 돼서요. 자, 얘네는 14가 되니까 답이 2번이다 라고 우리는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6번째 가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 두 양수야. A, B에 대해서 삼각함수 기본적인 최대 최소와 주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꼬은 거 하나도 없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 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은 A 플러스 1이 최대값 8이 되는 거라서 A 값은 7이 되고요. 주기 2파이를 B의 절대값, B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B로 나눠주면 냅다 주기가 파이가 되니까 B는 2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A 더하기 B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답은 9다, 4번이다 라고 체크하면 됐던 문제. 기본적인 삼각함수. 그쵸?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7번.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함수 g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일 때 g'3을 구하세요. 곱의 미분 해주시면 되는 애들이죠. 자, 미분하자. 자, g'x는 자, 5이 10x 더하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뭐 하겠다? 3 집어넣겠다. 그럼 얘네 30이고요. 3 집어넣으면 2라고 나왔고요. 자, 3 집어넣으면 f'3이 1이기 때문에 곱하면 3이 돼서 자, 계산하면 35니까 답이 5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지? 자, 이제 8번 갑시다. 자, 8번에서 4분면에 대한 각이 주어졌는데 얘들아, 자, 사인 값이라는 건 결국 얘네는 우리 각변환 한번 가볼까요? 자, 사인은 사인으로 나와주고요. 세타 갖다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는 2, 4분면이니까 그대로 양수인데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 사인 값이 양수구나 라고 우리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또 기억하고 있죠.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 빼기 세타나 부호가 동일하다. 당연히 알고 있고요. 자, 우리는 이 코사인, 사인이니까 뭐를 얼른 후딱 봐야 되냐면 같은데 사인 값이 양수니까 코사인도 뭐가 되겠어? 코사인 세타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코사인 값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코사인 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양쪽이 같은 상태야 좌우를 제곱할 거야. 자, 그러면 밑에다 쓸게요. 자, 4 왜 이래?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자,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1 빼기 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넘어가면 5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우리는 약분하면 5분의 1이고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자, 5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죠. 왜냐면 풀마 양수 중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눈썰미가 좋아야 됐던 적분 문제. 그냥 맹목적으로 적분하지 마세요. 알겠지? 맹목적으로 무의미하게 적분하는 건 그냥 앞에 번호에서 끝내셔야 돼요. 자, 뒷번호로 이제 슬슬 온다는 건 의미를 담고 보셔야 되고요. 자, 적분의 성질 중에서 아래끝, 윗끝이 같다. 당연히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 떠올려야 되고요. 좌우 적분 값에 대해서 정적분의 구간이 같다는 건 각각을 적분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도 되지만 먼저 함수를 더하거나 빼서 정적분을 해도 동일하다를 얼른 떠올리고 그러니까 슬쩍 얘네를 뭐 해줘야 돼? 넘겨줘야 되고 fx랑 fx는 사라지는 상태구나 라고 얼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안에 있는 건 xfx가 남겠죠. 자, 뭐 따져야 돼? 우함수, 기함수만 따지면 그만이겠네. 자, xfx는 x세제곱의 ax제곱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x세제곱은 기함수니까 너 날라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36이라는 값은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자, ax제곱을 적분해 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우함수니까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에 그대로 2배 해주시면 되고 자, 얘네는 18 나눠버려. 그러면 얘네가 적분합시다. 3분의 a x세제곱 자, 우리는 3 넣고 0 넣고 뺄 거야. 자, 얘들아 3 집어넣으면 27이니까 9a가 되고요. 0 집어넣어봤자 0이기 때문에 9a가 18이 되는 건 a값이 뭐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a값은 2가 된다.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 괜찮지?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지가 아니라 잘했지? 나 잘하고 있지? 자, 그 다음 잘할 수 있어 얘들아.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지수함수에 대해서 로그함수에 대해서 로그함수구나 나왔는데 함수가 나오면 얘들아 그냥 쭉 읽지 말고 함수의 관계를 좀 따져보면서 체크하는 연습. 함수가 나왔을 때 나와 있는 정보를 해석하는 거를 좀 습관화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곡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로그가 있는데 탁 보자마자 얘네 x값의 부호만 바뀌었네.
얘네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얘네는 밑이 1보다 커요. 증가하는 쪽이고요. 얘네는 y축 대칭이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 그림을 굳이 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필요한 것만 체크하면 돼. 자, 얘네가 만나는 점 A, 그럼 만나는 점 찾으라는 거야.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교점은 당연히 y축 위에 존재하겠죠. 그렇지 않아? 자, 보자. 자, 둘이 같아야 돼. 그럼 어때야 돼?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자, x 플러스 3이 얘네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쵸?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당연히 같아져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확인해 봐봐. 당연하지 않겠어? x가 0이다. 당연한 거고요. 방금 전에 쌤이 말로 언급을 했듯이 두 함수는 y축에 대해서 증가, 이쪽은 뭐 감소겠지만 이렇게 되는 함수인데 둘이 y축에 대해서 뭐야?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교점이 어떻게, 뭐야 이거?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y축 위에 있을 거니까 x가 0인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치? 그래서 자 a점이라는 건 x가 0인 거니까 0을 집어넣으면 로그 a의 3이 a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b야. 그럼 x축과 만난다는 건 누구인 거야? 그쵸? y값이 0인 겁니다. 자, y값이 0이라는 건 진수 자리가 1이어야 되니까 x의 입장에선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자, 이 점이 b인데 자, 이번에는 자, 얘네가 x축과 만나는 점이 c래요. 얘들아, c를 또 찾지 말고 둘은 어디 대칭이었어? y축 대칭이니까 자, 당연히 x 절편도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얘네가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자, b하고 c는 x축 위에 있는 애들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니까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정삼각형이고요.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얘가 이제 y축인데 이게 누구야? 이게 a점이잖아. 결국은 a점의 y좌표가 높이 역할을 하겠죠. 따라서 로그 a의 3은 얘네들의 높이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될 것이고 계산하면 2루트 3이 되겠죠. 그럼 a의 2루트 3제곱이 뭐가 된다? 3이 된다가 되는 거여서 자 우리는 얘네로 약분해주면 되죠. 지수에서. 그럼 a는 2루트 3분의 1제곱이 돼서 자 유리화하자. 루트 3 유리화하시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3의 6분의 루트 3제곱이 되겠다. 자, 3의 6분의 루트 3제곱입니다. 답이 1번이니까 10번의 답은 1번이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지? 자, 이제 넘어가서 11번 갑시다. 자, 11번 시각 t가 0일 때 출발하여 자, 뭐라고 했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자, P의 위치가 나왔네요. 자, 위치야 저거 속도 아니야. 위치야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 기억 t가 1일 때야. 자, 여기 뭐니까 한 번만 더 써놓을게. 자, 위치가 t의 세제곱 빼기 t제곱 빼기 t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 자, t가 1일 때의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x는 t에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1, 0이 되니까 자, 위치는 1이 아니라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각 t가 0일 때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니은 시각 t일 때 속도입니다. 자, 속도라는 건 위치를 미분하면 되니까 자, 속도에 대한 함수는 위치를 미분한 거. 자,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나는 t에다가 뭐 집어넣을 거야? 1 집어넣을 거거든. 자, t에다 1 집어넣으면 v1은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이다는 참이 되는 거고요. 자, 디귿에서 자, 얘네가 뭐가 되는 거?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이 바뀐다. 뭐랑 연결해야 돼? 그렇죠. 니은과 연결해야 되죠. 속도가 0인 순간이 이미 나왔어. 그럼 얘네가 니은에서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까지 하자. 근데 방금 전에 t가 1인 걸 찾았으니까 당연히 인수분해도 고민할 건덕지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치? 얘네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얘네들의 속도에 대한 함수들이 그냥 아래로 볼록한데 1에서 부호까지 바뀌는 상태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상황이고 그 시각 t에서의 가속도니까 결국은 t가 1에서 운동 방향은 바뀌는 상황이고요. 가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6t-2니까 t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4가 되는 건 당연히 참이 되겠죠. 자, 니은하고 디귿 두 개가 참이니까 답은 5번이다. 우리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를 넘어갈 거냐면 자, 우리는 이제 12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쌤이 무난했다고 하는 거 보이지? 지금 해설 강의 하는데도 속도가 좀 빠르죠. 그지? 자, 이제 1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작년까지는 점화식이 참 어렵게 출제가 됐지만 자, 우리 이번에 어땠어요? 그치, 3월에서도 조금 그렇기는 했는데 자, 얘네가 아주 편안한 점화식이 나왔네요. 12번 때니까 당연히 그대로 쭉 돌진하셔야죠. 자,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A 사이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어. 자, 뭐라고 했냐면 A1과 자, A3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생각해야 돼? 자, 가조건에 대해서 특정한 값을 도출하는 어떤 방정식을 끌어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야죠. 뭐라고? 특정한 값을 끌어낼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다. 또는 어떤 값을 끌어낼 수 있겠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또는이라는 표현은 종종 자주 나오죠. 자, 얘네가 0이라는 건 자, 얘네들의 점화식은 자, an 플러스 1이라는 아이들이 자, an 빼기 3이라는 걸 따라가거나 자, 또는 an 플러스 1이라는 아이들이 2a의 2배 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화식은 3을 빼거나 2배를 하거나 하면서 항들을 쭉 나열하면 된다. 이해됐지? 자, 그때 A 사이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항을 끌어낸 다음에 두 개가 같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특정 항에 대해서 도출을 해야 되겠죠. 자, 얘네를 첫 번째를 우리는 그냥 알파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얘네를 알파라고 시작합시다. 자, 두 번째 항은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3을 뺏어 오거나 2배를 해서 오면 그만이죠. 자, 다시 A 3항을 갈 거야. 자, 여기서 어떻게 가겠다고요? 그치, 3을 뺏어 오거나 2배를 해서 오겠다고요. 2배를 해서 오겠다고요. 자, 여기서 3을 빼거나 뭐 하겠다? 2배를 해서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이 얘들아 뭐 하다고 했지? 같다라고 얼른 가야지. 얘가 얘랑 같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치? 자, 얘가 얘랑 같다. 무슨 말이야? 알파가 6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얘네가 같다. 무슨 말이야? 알파가 3이다. 클수록 크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도 해보자. 얘가 알파다. 알파가 0이다. 얼른 체크해봐. 모든 항이 자연수다 이런 말 있어? 뭐 그런 말은 적당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능한 건데 자, 항들 가는 거 봐봐. A3항에서 A4항까지만 가면 되는데 얘들아 A4항을 간다는 건 3을 빼거나 2배 할 거야. 그럼 얘가 클수록 당연히 이 값도 크겠죠. 이 값 중에 가장 큰 건 6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하겠어? 최대값이라고 물어봤잖아. 3을 뺀 게 최대겠어요? 2배를 한 게 최대겠어요? 당연히 2배를 한 게 최대가 될 거니까 최대값은 정확하게 12가 돼서 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이해됐죠? 자, 넘겨봅시다. 13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냥 이거 적분입니다. 자, 얘네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2차 함수와 직선이 있는데 자,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 0부터 교점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A. 자, 둘러싸인 직선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 B가 되고요. 자, 교점부터 시작해서 K점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얘네가 C다라고 하겠다는 거야. 근데 얘네가 지금 뭘 줬냐면 A의 넓이와 C의 넓이를 구한 게 B의 넓이와 같다. 즉, 얘들아, 뭔 표현이야? 넓이가 같다 이런 표현이야. 자, 그럼 얘네를 조금만 표현해 볼게. 자, 3x 제곱 우리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2가 설마 이거 진짜 각각 적분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자 3분의 1x 빼기 3분의 2가 됩니다. 자, 얘네들의 교점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결국은 얘네를 연립을 하게 되면 넘겨봐. 자, 넘기기 전에 조금 불편해. 3을 그냥 곱한 다음에 넘겨도 상관없죠. 그래서 나는 일단 3을 곱하면서 넘길 겁니다. 얘들아, 3을 곱하면 9x 제곱입니다. 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21x인데 자, 3 곱한 거 x가 넘어오니까 우리는 22x라고 써주면 되고요. 자, 3을 곱하면 얘네는 6입니다. 3을 곱하면 마이너스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8이 돼서 0이 됩니다. 자, 교점을 찾을 수는 있으나 자, 이렇게 연립한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자, 이 부분의 넓이 B는 이 부분의 넓이 B와 같다라는 얘기고 자, A 부분은 0부터기 때문에 0부터 적분한 거 자, 얘는 어디까지 적분한 거? K까지 적분한 게 C라는 얘기고 두 개 넓이를 더한 게 얘랑 같기 때문에 우리는 0부터 K까지 그냥 저 함수 자체를 뭐 하면 적분 그 자체를 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된다? 그렇죠. 0이 된다.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적분만 하시면 됩니다. 끝이야. 자, 적분할게. 뭐가 되겠어? 3x 세제곱. 자, 마이너스
뭐라고 쓴 거야? 이거 12x인데 이거 k야 왜? x야 x. 자 3x 세제곱 그러면은 9x 제곱 되는 거 맞죠? 자 마이너스 11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8x야. 자 나는 k 넣고 0 넣고 빼서 0이어야 되는데 자 얘네는 0은 어차피 넣어봤자 0이고요. 자 k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3k 세제곱. 자 마이너스 11k 제곱 플러스 8k가 0이고요. 얘들아 당연히 k라는 건 예쁘게 무지개 같이 있네. 그지? 자 얘네가 k가 0은 아니니까 날려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으라차차차차차 예쁘게 인수분해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찾는 거는 상수 k 값인데 그 k가 2보다 크다라고 우라락 여기 줬어요. k는 2보다 큰 거니까 큰 거니까 인수분해만 잘해주면 될 것 같아. 3k의 k에다가 8하고 1에다가 마마 하면 되죠. 그치? 그러면 8, 마 3, 마 8, 마 11 해주시면 되고 K값은 1하고 3분의 8 중에서 누구보다 커요? 2보다 커요. 그러니까 누가 되겠어요? 3분의 8이다 라고 체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네.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심플. 넘어갈 거야. 자, 넘어갈 거야. 자, 갈 거야. 삼각함수 갈 거야. 자, 고민하지 마. 보이는 대로 쭉 가.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AB의 길이가 아이고, 길이 체크합시다. 오케이. 얘들아, 체크.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외모 체크 이런 거였나? 얘들아, 즐겁자. 알겠지? 즐겁자. 자, 얘네가 자, 2루트 7이야. 자, 얘네가 삼각형 ABC에서 얘들아, BC의 중점이에요? 예, 반절이에요. 자, BC를 5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래. 얘들아, 5대 1. 6등분. 아하. 얘들아, 그럼 이거 3K 반절 3K니까 5대 1이잖아. 2K, K.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AQ 갑시다. 자, AQ 어디 있어? AQ의 길이를 뭐라고 한대요? 그쵸? 얘네들의 길이를 3루트 2라고 한대요. 자, 문제에서 삼각형인데 사인 값의 비율이 나왔어. 무슨 생각해야 돼? 사인 값의 비율이라는 건 결국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의 비를 가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Q 어디 있어? Q, A, P 뭘로 보여야 돼? 이쪽 보여야 돼. 이쪽 PQ 대. 다시 쓸게. PQ 대. 자, APQ. APQ 여기잖아. 얘가 보여야죠. 3루트 2는. 그치? 뭐가 된다? 루트 2 대 3이 된다. 이런 뜻이니까. 이해됐어요?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 결국 PQ의 길이가 뭐라고 주는 거야? 2라고 주는 거죠. 아, PQ의 길이가 2구나. 그럼 잘 봐. PQ의 길이가 2니까요. 이 길이는 1이 되는 거고요. K가 1이잖아.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그렇죠. 3이 됩니다. 그러면 1, 2, 3 이쪽 길이는 6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때 삼각형 ABC 외접원의 넓이 사인 법칙 갖다 쓰라는 거야. 그럼 내가 찾는 건 ABC니까 얘네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 뜻이야. 야, 이게 필요하거든? 그럼 뭐 할래?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삼각형이 있어. 파란색. 찡, 찡, 찡. 코사인 법칙으로 이쪽 각 세타 찾을 수 있죠. ABC. 얘만 찾으면 되잖아. 코사인 법칙으로 요 놈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럼 사인 법칙 쓰면 끝나는 거지. 이해됐죠? 자, 갑시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삼각형 어디서? A, B, Q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세타를 나는 찾아낼 거야. 이해됐어? 네. 잠깐만 얘들아. 아, 왜 그러냐면 마술을 보여줄게. 뿅. 아, 분필 좀 하려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 자, A, B, Q 어디 있어? A, B, Q 여기 있어. 자, 여기에서 뭐 하면 돼? 그렇지. 얘가 5잖아. 2루트 7이잖아. 3루트. 세 변의 길이를 안다는 건 각에 대한 정보는 다 알고 있다. 그죠? 이거 뭐지? 무슨 탐정놀이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지워놓을게요. 자, 이쪽의 길이가 얘들아 이거 5라는 거거든. 그럼 코사인 법칙 쓸게요. 자, 코사인 세타는 내 사이에 끼고 있는 거. 이거랑 이거죠. 4, 7에 28 플러스 5, 5, 25에서 자, 마주 보는 거 파란색 9, 2, 18을 빼시면 되고요. 자, 2배에 자, 두 변 양쪽 낀 거 하나씩 곱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얘가 코사인 세타야. 자, 정리 좀 할게요.
자, 얘네들이 일단 빼면 10이거든요. 자, 그럼 분자가 35가 돼. 자, 근데 유리화를 하면서 얘들 루트 7, 여기도 루트 7을 곱해버리면 7, 5, 35인 거 보이지? 그래서 얘가 4분의 루트 7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따가 사인 법칙을 쓸 거니까 자, 일단 사인 값 구해놔. 자, 얘가 세타면 얘가 4분의 루트 7이야. 그렇지? 그러면 4, 4, 16에서 7을 빼니까 얘가 3이 되는 거 맞죠? 피타고라스. 너무 발음이 정확했지. 그러면 얘들아, 사인 세타라는 건 당근 4분의 3이다. 아, 이따가 우리 사인 법칙 할 때 쓰면 되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나는 이쪽 AC의 길이가 필요한데 자, 얘네들을 가지고 AC의 길이를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나는 무슨 법칙? 그렇죠. 코사인 법칙을 갈 거고요. 자, X제곱은 자, 양변 제곱 4, 7에 28 플러스 얘들아 이쪽 5 아니야. 이거 전부 다 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알겠죠? 자, 6, 6에 36 마이너스 2배 사이 낀 거. 2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얘들아 코사인 세타 아까 뭐였죠? 4분의 루트 7이었죠? 이 자리가 4분의 루트 7입니다가 되는 거고요. 자, 4, 4, 4는 약분하는 거여서 6, 7에 42를 빼주셔야 돼. 이해됐지? 자, 그럼 일단 둘이 계산하면 5, 64거든요. 자, 64에서 42를 빼니까 그렇죠. 얘네는 22가 돼서 우리 마주보는 변의 길이 x는 루트 2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인 법칙 하자. 사인 법칙,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쪽 갈 거야. 사인 세타분의 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 루트 22라는 애들이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가 됩니다. 자, 반지름에 대해서 찾아줄 거니까 얼른 계산하자. 자, 루트 22가 있고요. 자, 사인 세타거든. 분모에 있다는 건 역수를 곱하라고 했잖아. 그럼 3분의 4가 있고요. 2분의 1까지 나눠주면 얘네는 2, 2, 4기 때문에 결국은 3분의 2 루트 22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외접원의 넓이니까 결국 파이 r제곱을 구해야 돼서 자, 계산하면 분모는 9가 되고 얘네는 88이 돼서 9분의 88 파이다.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답이 2번이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공통, 선택이 아니라 공통에서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 15번 가고 그 다음 이제 단답형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잘 들어봐. 상수 K와 F'0이 6이 되는 3차 함수야. F'0이라는 건 첫 번째 우리가 1차 항의 개수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나중에 뭔가 값을 찾을 때로 파악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식 세우는 거를 지향하셔야 돼요. 자, 15번, 20번, 21번, 22번 얘네들은 그냥 무작정 3차 함수의 식을 세워서 뭔가 집어넣고 미분해서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잖아. 누차 풀어봤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식 세우지 말고 염두만 해두시고 문제를 끝까지 읽으세요. 자, 그러면 3차 함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gx라는 애들이 절대값 x가 뿔마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fx고요.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x축 대칭이야. 양 사이드에서는 fx를 k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그치? 맞죠? 뿔마 1 사이에서는 fx를 x축 대칭한 그래프고 양 사이드에서는 쟤네는 어떤 애들이야? 그렇죠. 평행 이동한 애들이야.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 답 보니까 답은 뭐 예쁘지 않아? 자, 문제에서 중요한 애들이지. 가조건만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물론 나조건도 중요해. 자, 얘네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얘들아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뭐가 된대? 얘 무슨 표현이야? 이거 모든 실수 A야. 모든 실수 A에서 기울기의 우극한이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기울기의 뭐가? 우극한이 존재하고 얘들아 존재하고 우리가 뭐 했어? 존재성에 대해서 파악했죠. 그럼 뭐 하라고 했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을 얼른 체크해서 뭐 하게 만들어? 존재하게 만들어! 라고 했었잖아.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런 워딩을 줬겠죠. 그러니까 존재하고 게다가 그 값이 모두 0,
이하다. 그치? 그럼 생각해봐. 지금 쟤네는 어떻게 만든 함수야? 뿔마이를 기준으로 해서 양 사이드는 적당하게 이동만 했어. 뿔마이를 기준으로 사이에서는 대칭만 했어. 그럼 생각해봐. 뿔마이를 제외하고는 양 사이드나 사이나 어차피 평행이동하나 대칭하나 그 함수는 뭐가 돼? 기울기의 극한값은 다 있잖아. 그지? 다 있잖아. 존재하는 건 맞잖아. 그럼 존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은 함수가 갈라지는 곳일 거니까 여기에서 다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얘네가 모든 곳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무슨 얘기야? 감소죠, 감소. 감소. 그럼 잘 봐. 모든 곳에서 다 감소해야 돼. 그러면 기울기의 우극한이라는 건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모든 점들에서 기울기의 우극한이니까 애초에 미분 가능하면서 연속인 이런 쪽은 그냥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우극한도 0보다 작거나 같겠지? 아, 감소하는구나 라고 해야 돼. 그럼 봐봐. 첫 번째. 자, 평행이동은 모양을 바뀌게 하지 않습니다. 3차 함수는 최고 차액의 수가 양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애들이고,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최고 차액의 수가 음수면 이렇게 생기는 애들인데, 자, 뿔마 1을 기준으로 양 사이드 어떻게 생겼어? 뿔마 1을 기준으로 양 사이드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평행이동만 했으니까, 자, 모양이 바뀌지 않으니까 뭐 해야 돼? 양 사이드에서 계속 감소해야 돼. 그럼 얘겠지. 일정 뿔마 1을 기준으로 양 사이드에서는 감소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첫 번째 3차 함수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애들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자, 근데 이제 뿔마 1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대칭을 시켜야 돼. 자, 그럼 봐봐. 뿔마 1을 기준으로 해서는 뿔마 1 양쪽에서는 감소만 해야 되니까 극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뿔마 1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증가하는 곳이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뿔마 1이 극값을 기준으로 안쪽에 생기면 이런 구간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극값을 기준으로 양 사이드에 생기면 왜 또 문제인 거야? 사이는 안 돼. 양 사이드 왜 안 돼? 왜냐면 뿔마 1 사이에서는 대칭시켰잖아. 얘들아, 내가 어떤 함수가 이거 쌤이 절대값 미분 가능, 대칭함수 미분 가능 하면서 설명하는 건데, 자, 얘네가 결국 어떤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 걔네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버리면 감소로 바뀌어버리죠. 그치? 증가감소가 바뀌거든? 그럼 봐봐. 뿔마 1이 극값을 기준으로 양 사이드에 생겨버리면, 자, 얘네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 되는 순간 뭐가 돼버려? 감소가 대칭시키면 이건 뭘로 바뀌어? 증가로 바뀌잖아. 자, 문제에서는 우극한이 전부 다 감소해야 되니까 얘네가 안 되죠. 그러면 잘 봐봐. 극값을 기준으로 사이도 안 돼, 양쪽도 안 돼. 어디란 얘기야? 딱 극값이란 얘기죠. 그래서 얘네를 보고 그래프의 모양도 판단할 수 있고, 자, x가 마이너스 1과 x가 1에서 극값을 갖는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리면, 자, 우리가 체크해낸 게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 애들인데 여기가 뭐란 얘기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누구란 얘기야? 얘네가 1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네, 그 다음 존재해야 돼, 얘들아. 존재한다. 무슨 얘기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을 체크하세요인데, 지금 얘네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야 되는데 아직 나 조건을 읽지 않았잖아. 거기까지 안 갔으면 얘네가 어디서 x축이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존재성을 보자. 자, 그럼 이런 뜻이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봐봐. 그러면 얘네 양 사이드에 대해서는 냅두고 사이, 뿔마 1 사이에선 얘를 뭐 해야 돼? 그렇지.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야 돼. 그럼 대칭시키니까 구멍은 어디에 붙는 거야? 사이에 들어가는 거거든?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얘들아. 이렇게. 이해돼?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네 양 사이드 보여? 양 사이드에선 적절하게 K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데 기울기의 우극한이 존재한다. 그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은 어딘 거야? 자, 이런데 전혀 문제 안 되죠. 자, 이런데 전혀 문제 안 되고 이런데 전혀 문제 안 되지. 끊기는 곳에서 문제라고요. 그치? 그럼 여기서 기울기의 우극한 존재하잖아.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존재하죠. 그치? 얘로부터 오른쪽 이 마이너스 1, G-1이죠. 얘부터 오른쪽 점에서 올 때의 기울기 값들이니까 존재한다고요. 뭐가 문제야? 이 새끼가 문제지. 왜냐하면 얘네는 우리가 불연속인 함수가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1에서
기울기의 극한값은 1이라는 게 여기 함수값이 여기 써버리면 얘네는 이런 애들의 극한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발산해버리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 정확하게 교과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단께? 그럼 이제 어때야 돼? 1에서 왜 이렇게 흥분했어? 나? 1에서 내려와야지. 올라가든 내려가든 모르겠지만 연속이 돼야죠. 얘가 함수값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불연속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이유라고 했고 개념 원픽의 수투의 그림까지 예쁘게 잘 그려놨죠. 발산하는 기울기를 가진다고. 그치? 그래서 뭐여야 돼? 얘네는 x는 1에서 이놈들은 연속이 돼야 됩니다. 1에 여기까지 해석한 거야.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자, 나조건 x에 대한 방정식 이제 g가 필요한 거고요. 자, g는 t를 탁 그렸어.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두 개, 교점이 두 개가 생기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이 13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가지고, 그죠?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좀,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다 방금 전에 그렸긴 하지만 이렇게 위쪽에서 이루어지는 애들이라고 생각해봐봐. 자, 그럼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얘들아, 얘네를 대칭을 시켰으니까 자, 얘네는 후루루룩 뭐가 생겨서 후루루룩 생기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그대로 뭐 해야 돼? 그쵸? 얘가 여기까지 오도록 평행 이동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축 내렸어? 이렇게 됐겠지? 얘도 이만큼 축 내렸어? 그럼 얘네는 뭐 이렇게 됐을 거야. 지금 이런 애들이야. 자, 그러면 내가 y는 k를 그려서 y는 t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t값 중에 가장 큰 값은 그렇죠. 여기가 될 건데 얘가 y는 t가 될 건데 이 경우는 x축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의 최대값이 13이다라고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탁 그리면서 뭐를 느껴야 되냐면 탁 그리면서 뭘 느껴야 돼? 탁 그리면서 뭘 느껴야 돼?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고 얘네를 위든 아래든 평행 이동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뭐만 해? 감소만 한단 말이죠. 얘도 감소만 한단 말이죠. 감소만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얘네가 쭉 내려오도록 그렸잖아. 여기서 보통 y는 t가 두 개가 생기는 마지노선이 생기겠구나. 그게 최대값이겠구나. 그 최대값이 양수여야 되겠구나. 그럼 무슨 말이야? 이놈의 새끼들이 위쪽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는 거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얘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자, 얘네를 뭐 할 거야? 정확하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야. 자, 그럼 얘네가 대칭시켜서 욱 이렇게 갔겠죠. 맞아? 자, 이렇게 됐으면 얘가 이동해서 저쪽으로 간 거야. 대칭 시킨 거야. 왜 이렇게 생겼냐? 미안해. 미안해. 자, 얘네가 대칭 시켰으니까 뭐가 됐겠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예쁘게 못 그리냐? 이렇게 생겼어. 자, 그 다음에 어때야 돼? 양 사이드, 풀마 1을 기준으로 해서 양 사이드에서는 자, 얘가 연속이 되도록 그대로 K만큼 올려주셔야 돼서 얘네가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럼 얘가 올라간 만큼, 이만큼 올라간 만큼 얘네도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치?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얘가 올라간 K만큼 그대로 올려줘야 되니까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얘가 여기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자, 얘를 K만큼 몰라 올렸다라고 쳐봐봐.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이해돼요? 오케이? 자, 얘가 이제 그래프일 때 y는 K를 툭 그렸어. y는 T를 탁 그렸어. 두 개가 되는 마지노선 최대값이란 얘기죠. 그게 여기란 얘기고 얘가 지금 13이라고 우리는 찾아낸 겁니다. 이거 원하는 거구나.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갑시다. 얘가 13이라는 건 얘가 어디서 온 거야? 그치? 얘가 대칭시켜서 간 거잖아. 얘가 13이라는 건 여기 뭐가 되겠어? 그치? 얘는 y는 마이너스 13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1에서 극대값이니까 2대 1의 비율관계 이용하면 얘는 자동으로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fx는 자,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고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2 플러스 빼기 13이야. 여기까지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되죠? 자, 문제에서 아까 첫 번째 줄에 나왔던 거. F'0이 6이야. 얘들아, F'0이라는 건 1차 항의 개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를 뭐 해도 되고요. 그렇죠. 미분하셔도 괜찮고요.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자, fx가 있잖아. a가 있잖아. 자, x 플러스 1이 2개고요.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2가 있고 빼기 13이니까 자, 우리가 이용할 건 지금 F'0 이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6이다. 즉 1차 항의 개수가 6이다. 얘들아, 1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가 6이다. 그럼 1차를 선택하면 되잖아. 자, A는 냅둬 주시고요. 자, 여기서 1차 선택할 거야. 그럼 어때야 돼? 1차 하나, 상수 2개 이거 아니야? 1차 선택했어. 상수 2개 마이너스 2. 1차 선택했어. 상수 2개 마이너스 2. 1차 선택했어. 상수 2개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우리가 1차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a이고요. 그게 지금 6이 돼야 되니까 자, a 값은 마이너스 2겠거니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fx가 자, 마이너스 2가 최고차의 개수고요. 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빼기 13입니다. 까지가 찾아진 거고 자, 그럼 f2분의 1은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찾는 k값은 평행이동이니까 자, 연속이 되도록 평행이동이었지?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가야 돼? k만큼 이동했습니다. 이 뜻이잖아. 맞아요? 자, k만큼 이동했는데 지금 이거는 대칭시킨 거잖아. 그럼 이 극소값의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되겠죠. 자, 대칭시켰으니까 k값은 극소값의 2배가 된다. 그죠? 반대로 2배. 길이로 따져야 돼. 따라서 극소값은 우리가 f1 값이 극소값이고요. 자, 1을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4고요. 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빼기 13이어서 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결국은 k값은 10만큼 이동한 꼴이 될 것이고 자, 그럼 f2분의 1만 찾으면 되죠? 자, 2분의 1 집어넣을게. 2분의 1은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제곱 4분의 9고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이해되지? 빼기 13이야. 괜히 계산하지 말고 난 이거랑 두 개를 더 할 거잖아. 자, 계산해 주시면 이 2는 약분된 상태에서 4분의 9, 3, 27이 되고 두 개 연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자, 4분의 4, 3, 11을 빼면 15가 돼서 답이 몇 번이다? 4분의 15니까 1번이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쌤이 15번은 해석하는 방법. 쌤이 항상 수업할 때 뭘 강조하지? 처음 보는 문제일 거니까 자, 문제를 읽어가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말하고 있고요. 어떤 함수가 조건에서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지점을 찾아서 연속 미분 가능되게 하라는 거고요. 기울기의 우극한이 존재한다. 무슨 말이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거기를 존재하게 만들어가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15번까지 우리는 이제 객관식은 마무리했고 자, 이제 단답형 시작해 봅시다.